자신의 마음을 믿어라. 그것이 강한 마음일 때는 절대 마음을 거스르지 마라. 마음은 가장 중요한 일들을 예측할 수 있는 내면의 예언자와 같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것 때문에 파멸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면 두려워한 것이 무슨 소용이었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충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항상 미리 경고를 보내고 위험을 알림으로써 그들을 실패에서 구해준다. 무모하게 문제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신중하지 않지만 문제와 중간에서 마주하여 이를 극복하는 것은 신중한 태도이다. 신중함은 재능의 봉인이다. 마음에 신중함이 없는 사람은 마치 열린 편지 봉투와 같다. 자신만의 깊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밀을 감출 수 있는 넓은 공간과 작은 은신처가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들은 그 속에 가라앉아 숨겨질 수 있어야 한다. 신중함은 스스로를 통제하는 데서 나오며 이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자신을 드러내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약점을 보이는 것이다. 신중함을 유지하는 것은 내면의 절제에서 비롯된다. 주변에는 당신을 떠보려 하거나 일부러 반대하며 약점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교묘한 암시로 가장 영리한 사람조차 스스로를 노출하게 만들 수도 있다.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하지 말고 이미 말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지도 마라. 적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마라. 어리석은 자는 신중한 사람이 예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이익이 된다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명한 자라면 자신이 의도한 바를 숨기려고 할 것이므로 당신이 그의 계획을 간파하고 대비해도 그는 그대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상황을 양쪽에서 검토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오가며 판단하라. 편견 없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라. 무엇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기보다 무엇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라. 거짓말을 하지 말되 모든 진실을 말하지도 마라. 진실을 다루는 일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마치 심장에서 피를 흘려내는 것과 같다. 진실을 말하는 것도 감추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단 하나의 거짓말이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속은 사람은 어리석어 보이고 속인 사람은 거짓된 존재가 된다. 그리고 후자가 더 나쁜 평가를 받는다. 모든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다. 어떤 것은 자신을 위해 침묵해야 하고 어떤 것은 타인을 위해 감춰야 한다. 약간의 대담함을 보여라. 그것은 신중함의 한 형태이다.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꿔라. 그들을 너무 높이 평가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상상력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라. 많은 사람이 위대해 보이지만 실제로 가까이 접하면 그렇지 않다. 가까운 관계는 존경보다 실망을 더 자주 불러온다. 인간은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지성과 인격에는 만약했다면 이라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사회적 지위는 겉보기에 권위를 부여하지만 개인의 재능과 함께하는 경우는 드물다. 운명은 종종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재능을 덜 주는 방식으로 그를 시험한다. 상상력은 현실보다 앞서 달려나가며 실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성까지 덧붙여 과장한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성이 이를 분명히 보고 바로잡아야 한다. 어리석은 자가 대담해서는 안 되며 덕 있는 자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다. 자신감이 어리석은 자와 단순한 사람들에게 조차 도움이 된다면 현명하고 용기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것에도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은 완고하며 완고한 사람은 어리석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이 틀릴수록 더욱 그것을 고집한다. 설령 옳은 입장에 있다 해도 양보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이 옳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품위까지 존경하게 된다. 타인을 이김으로써 얻는 것보다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며 잃는 것이 더 많다. 그들이 지키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무례함이다. 철처럼 단단한 고집을 가진 사람들은 설득하기 어려우며 쉽게 바뀌지 않는다. 변덕과 완고함이 결합하면 그것은 영원한 어리석음이 된다. 의지는 굳게 가지되 판단에서는
유연해야 한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때로는 판단과 실행에서 두 번 물러나서는 안 될 때도 있다. 지나치게 형식을 따지지 마라. 심지어 왕들에게도 이런 꾸민 태도는 괴팍함으로 보일 수 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사람은 피곤한 존재이며 이런 예민함이 만연한 나라들도 있다. 자신의 명예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형식으로 자신을 치장하며 그들의 명예가 얼마나 하찮은 것에 의존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사소한 것에도 쉽게 상처받는다. 존중을 요구하는 것은 좋지만 과장된 형식주의자로 보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 완전히 비형식적인 사람이 성공하려면 상당한 재능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예의는 과하게 따져서도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된다. 작은 명예의 기준에 집착한다고 해서 위대함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한 번의 주사위 던지기로 명성을 걸지 마라. 결과가 나쁘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특히 처음 시도할 때는 쉽게 실수할 수 있다. 사람은 언제나 최상의 상태일 수 없으며 모든 날이 자신의 날이 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첫 번째 시도를 보완할 두 번째 기회를 남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첫 번째가 잘 되었다면 그것이 두 번째 결과를 보완해 줄 수도 있다. 항상 개선의 여지와 만회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모든 일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운이 성공을 허락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결점이 겉으로 좋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정직한 사람은 악덕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때로 그것은 황금 왕관을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철로 된 본질을 숨길 수는 없다. 높은 지위로 가려진 노예의 상태도 여전히 비천한 것이다. 악덕은 높은 곳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비열하다. 어떤 사람들은 한 영웅이 가진 특정한 결점을 보지만 그 결점이 그를 영웅으로 만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너무도 영향력이 커서 사람들은 그들의 결점마저도 따라하게 된다. 아첨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못생긴 얼굴까지도 흉내내지만 위대함이 있을 때는 감춰졌던 것이 위대함이 사라지면 경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남들이 좋아하는 일은 직접 하고 싫어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시켜라. 이렇게 하면 호의를 얻을 수 있고 반감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 위대하고 고귀한 사람들은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쁘다. 타인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은 연민이나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된다. 보상과 처벌에 있어서는 좋은 일은 직접, 즉시 행하고 나쁜 일은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사람들이 불만과 비난의 대상으로 삼을 무언가를 제공하라. 대중의 분노는 광견병과 같다. 자신을 해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마구 물어뜯는다. 그리고 원인이 아닐지라도 가장 가까운 대상이 그 즉각적인 희생양이 된다. 칭찬할 것을 찾아라. 이것은 당신의 안목을 증명해 줄 것이며 그 안목이 훌륭한 것들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른 이들이 당신의 평가를 받기를 바라도록 만든다. 완벽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든 그 가치를 알아볼 것이다. 칭찬은 대화의 주제가 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본받을 본보기를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의를 권하는 세련된 방법이다.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의 태도를 취한다. 항상 흠을 찾아내려 하며 부재 중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첨하려 한다. 이런 태도는 속임수를 모르는 피상적인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다. 그들은 한 사람을 헐뜯으며 결국 다른 사람까지도 비난하는 방식으로 말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위대한 인물보다 현재의 평범한 사람들을 더 높이 평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신중한 사람은 이러한 속임수를 간파하고 과장해도 아첨에도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비판적인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있든 동일한 방식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타인의 결핍을 활용하라. 결핍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며 이것이야말로 타인을 조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철학자들은 결핍이 무우라고 했지만 정치가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말한다. 그리고 후자가 옳았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욕망을 디딤돌 삼아 자신의 목표에 도달한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궁지를 이용하고 어려운 상황을 욕망을 자극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결핍의 고통이 소유의 만족보다 더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어떤 것이 어려워질수록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더욱 강렬해진다는 점을 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교묘한 방법은 의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것에서 위안을 찾아라. 심지어 쓸모없는 것조차도 위안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구름에도 밝은 면이 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행운이다. 속담에도 있듯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종종 못생긴 사람들이 가진 행운을 부러워한다. 오래 살고 싶다면 스스로를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좋다. 금이 간 유리는 완전히 깨지지 않아 오히려 오랫동안 불편함을 준다. 운명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쓸모없는 자에게는 오래 살게 하고 중요한 자에게는 짧은 시간을 허락한다. 중요한 사람들은 언제나 부족하고 아무 쓸모없는 자들은 겉으로든 실제로든 영원히 남아있게 된다. 불운한 사람들은 운과 죽음조차도 그들을 잊은 듯 보인다. 예의로 보답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마라. 그것은 기만이다. 어떤 사람들은 남을 매혹하기 위해 마법의 무략조차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적절한 방식으로 모자를 벗는 것만으로도 허영심 많은 어리석은 자들을 홀릴 수 있다. 그들은 명예를 팔고 부드러운 말 몇 마디로 빚을 갚으려 한다. 모든 것을 약속하는 자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것이다. 약속은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덫이다. 진정한 예의는 의무이며 거짓된 예의는 기만이다. 지나친 예의는 품위가 아니라 오히려 의존을 나타낸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인격이 아니라 그의 재산과 아첨에 고개를 숙이며 그의 덕목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혜택을 기대하며 경의를 표한다. 평온한 사람은 오래 산다. 살기 위해서는 남도 살게 하라. 평온한 사람들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스린다. 듣고 보고도 조용히 있는 법을 배워라. 분쟁 없는 하루는 편안한 밤을 보장한다. 오래 살고 삶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두 번 사는 것과 같다. 이것이 평온함이 주는 열매이다. 무의미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자신과 무관한 일에 상처받는 것도 정작 중요한 일에서 무감각한 것도 똑같이 어리석다. 자신의 이익보다 당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척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교활함에 대한 최선의 방어는 신중한 주의이다. 누군가가 술책을 쓰면 그보다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둔갑시키는데 능숙하다.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 당신이 그들을 위해 뜨거운 불 속에서 밤을 꺼내는 꼴이 될 것이다. 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해 현실적으로 판단하라. 특히 삶을 막 시작했을 때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운을 꿈꾸고 스스로를 비범한 존재라고 여긴다. 희망은 어떤 가능성에 매달리지만 경험은 그것을 시연해 주지 않는다. 현실을 명확하게 보는 것은 허영에 가득 찬 상상력에게는 고통이 된다. 이성적으로 행동하라. 최선을 바라되 최악의 경우도 대비하라. 그래야 어떤 결과든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약간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높게 잡아 목표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기대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라. 경험이 부족할수록 잘못된 추측을 하기 쉽다. 지성은 모든 종류의 어리석음을 해결하는 만능약이다. 자신의 행동 범위와 능력을 파악하고 상상을 현실에 맞게 조절하라. 사람을 올바르게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항상 존재한다. 각 사람의 장점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유용한 능력이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그는 각자의 장점과 무언가를 잘 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해하기 때문이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타인을 멸시한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무지 때문이며 또한 그가 언제나 최악의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운의 별을 알아라. 아무리 무력한 사람이라도 자신만의 행운의 별을 가지고 있다. 만약 불운하다면 아직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권력자들에게 접근할 기회를 얻는다. 그것은 단순히 운이 그들에게 미소 지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남은 일은 그 행운을 노력으로 키우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운 이들에게 인정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나라에서 더 잘 받아들여지며 어떤 도시에서는 더 유명해진다. 심지어 동등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특정한 분야에서 더 운이 따르는 사람이 있다. 운은 카드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섞는다. 각자는 자신의 행운과 재능을 알아야 하며 성공과 실패는 그것에 달려 있다. 자신의 행운의 별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라. 그것을 바꾸려 하거나 외면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에게 걸려 넘어지지 마라. 어리석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자이며 더 나쁜 것은 그것을 알면서도 멀리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피상적인 수준이라도 위험하며 그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더욱 큰 해를 입는다. 그들은 한동안 조심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더 키울 뿐이다. 명성이 없는 자는 당신의 명성에 해를 끼칠 뿐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늘 불운을 짊어지고 다니며 그들의 불행은 두 배가 되어 그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들에게 단 하나 완전히 나쁘지 않은 점이 있다. 현명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반면 부정적인 본보기로는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자리를 찾아 다닐 줄 알아야 한다. 어떤 민족들은 자신들의 땅을 떠난 후에야 존경을 받으며 높은 지위에 이를수록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조국은 위대한 인물들에게 친어머니보다 의부서머니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다. 질투는 어디서든 쉽게 자라며 사람들은 그들의 작은 결점만 기억하고 성취에 이룬 위대함은 외면한다. 작은 핀 하나도 구세계에서 신세계로 건너가며 귀하게 여겨졌으며 유리 구슬 하나가 다이아몬드를 가치 없게 만들었다. 유럽인들의 신대륙 탐험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외국에서 온 것은 언제나 존중받는다. 멀리에서 왔기 때문이거나 완벽하게 형성된 후에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작은 고향에서는 멸시받았지만 세계를 무대로 명성을 얻었다. 그들은 고향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게 되었다. 고향 사람들은 그들을 이제 거리에서 바라보며 평가하고 외국인들은 먼 곳에서 왔다는 이유로 경외심을 가진다. 숭배받는 제단 위의 조각상도 그것이 한때 숲속의 나무였음을 본 사람에게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존경을 얻으려 할 때 신중하라. 억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좋은 평판을 얻는 진정한 길은 실력이며 만약 노력이 실력 위에 쌓이면 더 빠른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성실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부지런함만으로도 부족하다. 오히려 과한 노력은 오명을 남길 수도 있다. 중용을 지켜라. 실력을 갖추되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지 또한 알아야 한다. 희망할 무언가를 가져라. 행복 속에서 불행해지지 않도록. 몸은 숨을 쉬고 정신은 무언가를 갈망한다. 만약 모든 것을 소유한다면 그 순간 모든 것은 실망과 불만이 될 것이다. 심지어 지성조차도 배울 무언가가 필요하며 호기심은 탐구할 대상을 원한다. 희망은 우리에게 삶을 주지만 행복을 지나치게 누리는 것은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다. 타인을 보상할 때 그들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마라. 그들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을 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욕망이 끝나는 곳에서 두려움이 시작된다.